이 그림도자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구성법에 의해서 전포위법이라고 해가지고 삥 눌러서 글자가 안에 획을 포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전포위법인데, 이게 이런 글자들이나 국자 같은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세밀한 구성법을 모르면 이거 글씨가 너무 커지게 보이고 너무 벌어지게 보이고 너무 꽉 차게 보이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게 획 안에서 배세법이 있어야 돼요. 획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등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의 획이 이렇게 여기가 은근히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허리를 잘룩한 것처럼 글자가 가운데가 잘룩하니 허리띠를 맨 것처럼 배세필서를 해서 그림도자 같은 글자들이, 이런 글자들이 펑퍼짐하게 퍼지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도자, 이건 원래 고대에는 이렇게 시골에 하은주 시대나 이런데 공전법에 의해서 시골에 자기 구역이나 시골에, 그러니까 농터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구획을 지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일종의 농경지를 구획해 놓은 그 도면을 갖다가 그림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계도면 할 때, 그래서 이게 설계도 할 때 이게 그림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두루주자는 이게 반포위법인데요. 이게 반포위법이나 전포위법이나 이건 옛날에 서가들이 그냥 이론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로. 이게 한쪽은 여기는 튀어 있고 여기 삥 삼면이 이렇게 둘러 있다. 이것도 역시 전포위법이나 똑같은 이론으로 다가서 해야 돼요. 이것도 이게 그냥 이렇게 써주면은 글씨가 한없이 옆으로 펑퍼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홀조건이 이렇게 배세의 필세로 써주는 거예요. 이 주나라 두루주자라고 쓰는데 동사로 쓰일 때는 두루주라고 하고, 이게 주나라 주자예요. 원래는 그 이유가 이거는 주나라는 주나라 무왕이나 문왕이 은나라의 후손들이었었는데, 주나라의 무왕이 문왕은 공자에 나오는 수리편에 보면은 태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백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은 인자하냐 안 하냐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문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은 태백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러니까 태백이구나. 그 태백이란 사람이 첫째 아들인데 원래는 장자 상속으로 해서 장자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태백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태왕이 이렇게 보니까 셋째 아들의 손자가 아주 영특하고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의 손자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은근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태백이 알고는 자기, 그러니까 셋째 동생이랑 함께 이야기해가지고 월남 가까운 오나라 있는 쪽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평민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오나라의 시조가 된 사람이 태백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주나라가 이 문왕이라는 사람이 그 셋째 아들의 손자가 문왕이 돼서 국가를 굉장히 부흥시키고 영토를 많이 확장했어요. 그 문왕의 아들이 또 무왕이에요. 무술로서 아주 국가를 대단히 많이, 그래서 왕 이름에 무자가 붙어 있는 사람은 보통 용맹이 있어가지고 국가 땅을 많이 넓힌 사람은 무자를 많이 쓰고, 문치의 덕으로 해서 덕치로운 사람들은 문이라는 시호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게 주나라 문무왕, 문왕과 무왕일 때 국가를, 그때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의 발달로 인해서 칼과 무기나 창 같은 거에 대단히 혁신적으로 해서 이렇게 문왕이나 무왕이 여기 있으면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 자기 나라 땅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토지가 다 주나라의 땅이다. 그래서 흑토자 그 주위에 토지가 다 주나라 왕국이 됐다. 그래서 이게 두루주자가 돼서 주나라 주자가 두루주자로 된 거예요. 이 글서자는요, 이게 분율자예요. 한자에서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의 손을 나타낸 거예요. 손에다가 붓을 이렇게 잡고 붓털이 이렇게 말랐을 때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고 붓이 이렇게 붓털이 갈라진 것, 그래서 이게 분율자가 된 거예요. 붓으로서 이게 가로할자예요. 가로할자는 이렇게 여기 입안에서 혓바닥이 움직여서 혓바닥이 꼬부라져서 움직이면 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가로할자, 말할 할자가 된 거예요. 말한 것을 붓으로 이렇게 말한 것을 적는다. 그래서 글서자가 된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글서자도 가로액이 이렇게 많을 때는 가로액 간격이 거의 비등비등하면서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배첩법이라 그러는데, 배첩, 배자가 가지런히 배열하다, 가지런하다 이런 뜻으로 썼어요. 이게 배첩, 이렇게 여러 가지런히 배열된 게 중첩됐다 이런 뜻이.
여기 고을여자인데 이 밑에만 하면 사슴록자예요. 사슴록자는 이 사슴 중에서도 뿔이 이렇게 달린 고대 갑골에서는 이렇게 되고,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여기 뿔이에요. 위에 여기가 어떻게 되는데 이상은 생각이 안 나네. 빨리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이런 모습 비슷해요. 옛날에 학자가 물 숫자에 막힌다더만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네.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그래서 사슴의 발이에요. 사슴의 눈들 여기, 뿔 여기. 그래서 뿔이 난 숫사슴을 우리가 녹이라고 해요. 녹. 숫사슴은요 녹이라고, 암사슴은 우라고 해요. 암사슴 우. 여기 사람 인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암사슴이, 아이가 암컷이 새끼가 들어가서 젖먹는 거. 그래서 뿔이 달린 숫사슴 녹. 근데 이제 보통 사슴은 우리가 뿔이 달린 숫사슴이라고 그러니까 사슴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 동물의 눈 중에서 가장 눈이 영롱하고 고운 눈을 갖다가 사슴의 눈이라고 그래. 사슴이나 고라니 눈. 그래서 여기 위에 사슴의 눈이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사슴의 눈은 곱다, 화려하다, 예쁘다 이런 뜻으로, 미리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핵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배세 필세를 이어주면서 핵 간격을 잘 맞춰줘야 돼요.